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전망치보다 좀 높은 2.6%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분기, 2분기 연속이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이제 3분기에는 올해 첫 번째 플러스로 성장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 경제 전망이 좀 밝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이미 3분기 실적은 이제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나 또는 경제계에서도 다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특히 그 첫 상반기가 이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가 좀 집중이 됐었냐면은 수입이 많이 줄 거라는 예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조금 그 경제 성장률 계산할 때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가장 힘드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수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많으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 경제가 성장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그만큼 경제를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다는 것은 미국 국민이 소비하는 물건이 100이라고 하면 미국 국내에서 생산한 게 10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럴 때는 수입을 해서 그 부족분을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100을 소비했다 하더라도 수입이 수출보다 만약에 5가 더 많았다 그러면은 실제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생산한 것은 95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전체의 소비와 이런 지출에서 빠지는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늘어날 때는 GDP를 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반대로 수입이 줄면은 GDP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3, 4분기에 가장 두드러진 그 예상이 뭐였냐면 점점 소비가 주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재고가 많다고 상당히 좀 힘들어 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을 안 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계나 시장에서는 이번 3,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수입량이 줄어서 수입 부문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그 마이너스 부분을 더 많이 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와 거의 정확하게 경제는 2.6% 올랐다고 나타났는데 수입 부문이 기여한 게 2.77%예요. 네. 그 말은 수입 부문이 줄지 않았으면 경제 성장이 없었다는 얘기가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3, 4분기는 그동안에 많은 기업들이 재고를 늘려놓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그 조정 기간이다. 3, 4분기를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도 별로 그 주식시장 같은 데서 반응이 높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기에 원인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렇게 쪽에 두 번째 초점이 가는데 소비가 늘었어요. 소비도 1.4%가 늘어가지고 상당히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우려가 있는 게 제품 소비는 내구재건 비내구재건 그러니까 오래 쓰는 물건이건 뭐 한번 소비하고 버리는 물건이건 이 부분의 소비가 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면 서비스 부분이에요. 서비스 부분이 크게 늘면서 이제 그 제품 소비가 준 것을 넘어섰는데 지금 서비스 부분도 인플레이션 효과하고 그다음에 긴축 효과 때문에 점점 서비스 부분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하향 추세예요. 그러니까 2, 4분기 뜯어보면 서비스가 4.6% 정도 올랐었는데 이제 이번 3, 4분기에는 서비스 부분 늘어난 게 지금 2.4%인가 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늘어나는 성장 속도도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의 소비가. 그래서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부문도 약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장 부분에 있어서 이걸 주도한 것이 수입이 준 것이 주도한 점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일시적인 그 일시적으로. 조정, 그러니까 경제 구조의 조정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비스 부분의 소비가 조금이나마 늘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서비스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인지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비스 부문이 포함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 나머지 모든 소비가 다 서비스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네.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거, 영화 보시는 거, 뭐 비행기 타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서비스로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뭐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런 거는 뭔가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팬데믹 기간에는 서비스 부문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잖아요. 네네. 대면 활동을 못하게 했었으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 대신에 또 팬데믹 기간에 제품 소비로 그 대체 효과를 가져왔었죠. 네.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못 쓰니까 그 소비 충족을 소비 욕구의 충족을 이제 물건 사는 걸로 했다. 이제 이렇게 되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제품은 살 만큼 샀다. 또 그리고 뭐 별로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여행도 가고 뭐 밖에서 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서비스 부문도 성장하는 속도가 줄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럼 미국은 수입이 많이 늘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입이 많이 늘면요. 네. 뭐가 활성화되냐면 생활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수입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를 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생활하는 것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원래 빚을 많이 내는 가정이 빚 안 내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집보다 더 잘 살아요. 같이 한 달에 5,000불을 버는 집이 있다 그러면, 네. 가정이 있다 그러면, 예. 5,000불 가지고 한 3,000불만 소비하고 2,000불 저축하는 집하고, 네. 5,000불 번 걸 가지고 다 소비하고 2,000불을 크레딧 카드로 빚내서 더 쓰는 집안하고는 그 생활의 질은 누가 더 다르죠. 높아요. 네. 당연히 빚을 내서 쓰는 사람이 높은 거죠. 나중에 값을 치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네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는데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소비를 뒷받침하면은 그 경제 구조는 상당히 그 자기들이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구조라고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네. 미국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느냐? 미국은 거의 만성 그 수입 적자 국가거든요. 수출 그러니까요. 적자 국가인데 예. 미국은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이 빚을 낸 돈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로 다른 나라에 돈을 준 건데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 교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준비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 국가들이 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뭐 우리 가장 좋은 예가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외환 보유고 중에 상당 부분이 달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미국은 수입을 해와가지고 빚진 돈이요. 빚갚으라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입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 뭐랄까 참 이상한 구조인데요. 이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의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뭐 실제로 그 일본이나 독일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쪽 나라들은 그 굉장히 생활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자동차의 고급차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이 도로상에 나타나는 차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중소형 차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은 매해 빚을 지는 국가인데 차는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기축통화를 가지면서 매년 수입보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이런 나라의 현상인데 그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되는 이 수치가 예상치보다는 높은 성장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다. 만약 네. 그렇게 이제 이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네, 그러니까 아주 실망스럽다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좀 실망스럽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는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우리 이 방송에서 지난주까지도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연준은 언제 좀 긴축을 줄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면에서는 오늘 같은 결과는 사실은 긍정적인 거죠.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연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경제가 그렇게 좀 뜨겁지 않고 이제 서서히 둔화돼가고 있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연준 입장에서 계속 강경하게 막 고금리 자이언 스텝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발표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실적은. 자, 그러면은 오늘의 그 발표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6%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과 또 메타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주식시장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좀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주식시장은요,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기를 앞서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주식시장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미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경기가 둔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조정이 많이 됐죠. 이것이 이제 한 가지 특징, 그러니까 선행지수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얘기인데, 별로 그 상관관계가 높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행지수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보고서 이렇게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때에 틀리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를 볼 때는 주식시장은 참고는 하지만 별로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게 채권시장인데 이제 채권시장 얘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주식시장에만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자, 어제 발표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데 실적이 나빴다. 이것이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보면은 선행지수라는 점에서 볼 때는 이미 이들 주식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제 실적 가지고 더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경기가 성장할 때 잘 오르는 주식들이 그만큼 더 힘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준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런 얘기하십시오. 경기가 성장할 때 오르는 주식들은 주로 뭐냐면요, 텍 주식들이거나 커뮤니케이션 주식 이런 주식들이에요. 그래서 통신 부분, 그 다음에 소비자 비필수품 부분, 그 다음에 테크 기업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 메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질 때 그래서 잘 버티는 부분을 저희가 소위 방어주라고 하죠. 디펜시브 스탁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보합세를 잘 유지를 해요. 어제도 P&G 같은 경우 프락트 앤 gem블이라고 소비자 필수품을 파는 이제 회사죠. 이런 데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도 경기에 대해서 약간 방어주인데 이것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금년도에 가장 떴던 분야가 뭐냐면 당연히 에너지 주식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주식이 올라갔다 하는 점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경기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지금 두 가지 큰 현상이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에. 하나는 팬데믹 때 나타났던 특수 소비자 행위가 바뀌었죠. 네, 팬데믹 때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여기가 지금 다 그때 벌어들였던 주식 가격의 상승세가 거의 다 지금
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순환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지금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미국의 환율 때문에 지금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인데 글로벌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이 지난 분기나 작년과 똑같다고 그래도 환율 때문에 덜 번 걸로 나타나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좀 특수한 현상이어서 이것은 경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특수한 현상으로 저희가 이제 빼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동안의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따른 현상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데 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더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경기 둔화세는 지금 좀 더 이 주식시장만 본다 그러면 경기 둔화세는 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번 11월 달에 예를 들어서 FOMC 회의 후에 기준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역시 아무래도 예상대로 0.75%가 될 것이다. 지금 뭐 ECB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다 0.75씩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뱅크 오브 캐나다가 0.5밖에 안 올렸어요. 0.75도 네. 올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미국도 혹시 0.5가 될지 않겠냐는 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일단 11월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거의 대세가 0.75고요. 네. 이제 11월보다는 지금 12월에 대한 그 전망치가 지금 훨씬 더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은 내일 발표되는 그 PCE 물가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그게 나오면은 이제 12월은 약간 좀 둔화하겠느냐, 좀 줄여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방향이 잡힐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